그동안 잠잠했던 전쟁 리스크가 다시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시작된 홍해 사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때문에 이란에 직접 개입이 되는 추가적인 전쟁에 대한 확산이 벌어지냐,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는데요. 어제 4월 2일자로 시장에 좀 큰 문제가 생겼죠. 이스라엘이 개전 첫 이날 이란 영토를 타격을 했다라고 나왔습니다. 13명이 폭사했다라 나왔는데 최초에는 7명, 그 다음에 이제 늘어서 13명이 폭사했다고 나왔는데 사실 이게 시리아에 있는 주 이란 영사관의 미사일을 폭격한 겁니다. 그럼 사실상 이란의 영토를 타격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전문가들은 전쟁의 확전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중동 전체 전쟁이 확산되냐라는 부분이 지금 시장에 다시금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폭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의 쿠드스군 사령관 모하마드 레자 자헤디가 숨졌고, 그 외에 이제 17명이 더 숨졌다라고 했는데, 시리아인 6명까지 포함해서 총 13명이라고 하죠. 특히나 장군급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란에서는 가만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최초에 이스라엘은 우리가 한 짓이 아니다라고 했고, 이란이 이제 주장한 게 이스라엘이 한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진 않았다라고 하지만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익명의 이스라엘 관리 4명을 인용해서 이스라엘군이 이번 공격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인정했다라고는 하지만 익명의 이스라엘 관리가 누군지도 알 수가 없고, 이거를 발표한 거는 뉴욕타임즈이기 때문에 100% 신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둘 간의 전쟁이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련이 아예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특히나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CNN과 인터뷰하면서 그곳은 영사관도 대사관도 아니고 민간 건물로 위장한 쿠드스군 군사시설이다라고 반박했다라고 합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일단 이란은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따라서 단호한 대응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고유한 권리를 지닌다라고 하면서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을 요구를 했고요. 그 외에도 이란 내에서 따로 보복의 움직임을 보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CNN은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 밖에서 확정 위험을 가장 고조시킨 사건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전쟁의 확산의 리스크 때문에 유가가 급등을 했어요. 가뜩이나 최근에 80불을 넘어서 다시금 올라가고 있던 요 유가가 지금 WTI는 85불이 됐고요. 두바이유가 다시금 89불, 90불대를 목전에 두고 있고, 브렌트유도 지금 88.92로 거의 90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90불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보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내용을 보시죠. 이란은 이스라엘에게 보복 공언을 했는데 헤즈볼라도 같이 이제 처벌과 응징을 경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확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과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란이 해협권에 대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중동 전쟁으로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유가와 에너지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이 와중에 북한이 또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관련 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바이든이 시진핑과 최근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하필 이 타이밍에 대만을 언급하면서 북한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 미국에서도 좀 신경 쓰일 만한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건데, 바이든과 시진핑이 통화하면서 크게 3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 큰 발전이 없었고요. 대만 및 남중국해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은 평화를 얘기했고 자유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내용은 시진핑 입장에서는 조금 말이 번복된 겁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은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지금 여기에선 자유는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대만은 중국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중국 내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자유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내용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시진핑이 얘기한 게 뭐냐면, 이거는 우리 문제에서 가장 첫 번째 넘지 말아야 될 레드라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섭하지 말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외에도 북한과 관련된 내용도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과 외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최근에 세계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타이밍이 좀 절묘하죠. 왜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난 뒤에 그랬는가? 북한이 앞으로 중요한 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4월 15일 날 얼마 안 남았죠. 이게
김정은 생일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이 북한에서는 정말 중요한 날이고, 자, 그 다음에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 이게 4월 25일, 그리고 노동절이 5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날들이 지금 다 코앞에 있어요. 거기에 최근에 중장거리 미사일을 또 쐈단 말이죠. 여기서 어떤 도발을 또 감행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런 도발로 인해서 한국과의 문제가 생기고 또 그 틈에 대만과 중국과의 분쟁이 생기면 지금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별로 지지율이 좋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이 이미 러시아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동의 전쟁, 여기에 이 전쟁까지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지지율에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경제를 끌어올리고 시장을 끌어올려야 될 바이든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이거를 조금 이렇게 메꿈을 하려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중동 전쟁은 오히려 확산이 되고 있죠. 자, 또 다른 내용도 보시죠. 미국의 3월 제조업 경기가 깜짝 확장을 했습니다. 보통 제조업이라는 것은 이 수치를 50이라는 걸 기준으로 이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경기가 확장 국면이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경기가 이제 하강 국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제조업 PMI 지수가 50.3으로 18개월 만에 확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 경제가 분명히 소비가 좋고 소비가 좋다 보니까 생산을 좀 땡겨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조업이 좋아져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파월이 그동안 계속 주장했던 게 뭐죠? 파월은 이 서비스 물가와 주거비, 이 두 개가 문제다. 상품 물가는 진작에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와 주거, 이 두 가지가 문제다. 그런데 주거는 어차피 곧 내려올 거니 서비스 물가도 잡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PPI 때 상품 물가가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제조업 지수인 PMI 지수가 다시 확장 국면으로 들어선다? 이건 당연히 상품 물가가 다시 튀어오른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조업 지수가 급등을 했는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중국의 PMI 제조업 지수도 50을 넘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물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 지금 미국에서 다리가 무너져서 물류 차질이 생겼다라고 하죠. 근데 중동 전쟁 확산되죠. 상품 물가 다시 뛰어오르죠. 이러니까 지금 발언이 어떻게 바뀌었냐? 파월이 2월 물가가 원하는 수준엔 근접했다. 그런데 금리 인하는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어제 라디오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파월뿐만 아닙니다. 어제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인하하는 것은 합리적이다라고 예상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현재로서 긴급 조정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 현재로서는 미국 경제가 강하기에 급하게 할 게 없다라고 굉장히 비둘기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얘기를 했고요.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역시 둘 다 투표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다는 더 많은 증거를 보여주고 싶다. 분명히 둔화하고 이 물가가 둔화한 것은 자신의 기대와 일치는 하지만 세 차례가 합리적이긴 하지만 아슬아슬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두 명의 연준 이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거기에 파월도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는 않겠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물가가 근접했기 때문에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시장의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중동의 전쟁의 확산이 커졌고 거기에 PMI 지수가 다시 급등을 했고 북한의 중요한 날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도발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시진핑과의 회담도 별로 잘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했던 그 금리 인하에 대한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죠. 당연히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분명히 할 것이고, 파월 입장에서는 정치적 압박도 있고 바이든은 돈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지금 최근에서 미국에 돈을 풀겠다고 계속 발표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금리 인하와 돈을 풀겠다는 시그널은 주고 있겠지만 당분간은 이런 분위기 자체가 시장에서 좀 억누르고 있는 분위기가 있다. 왜냐하면 전쟁 리스크가 커지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심어줬다가는 물가가 너무 튀어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파월 입장에서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일단 유가가 급등을 했죠. 이 유가가 쉽게 내려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내 직접적인 타격이라고 평가받을 만한 영사관을 공격했고 거기에 장군급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중동 전쟁 이후로 가장 큰 리스크예요.
확산의 가장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유가가 지금 쉽게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만약에 경제가 죽었다라고 하면 유가가 내려오겠죠. 하지만 경제조차도 지금 미국의 PMI 지수가 치솟고 있고 GDP가 다시금 상승을 하고 경제가 무너졌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하락할 만한 요인이 그다지 없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원전 관련된 애들도 연결고리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전쟁 리스크가 상승을 했고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 관련돼서 또 전쟁 관련주, 뭐 빅텍, 뭐 한일 단조, 뭐 이런 애들, 그리고 GSE, 석유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 이런 업종들이 지금 당분간 좀 급등할 가능성들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미 작년 말을 기점으로 주가가 고점을 찍고 굉장히 바닥에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주식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를 했고 전쟁 리스크가 커지고 파월의 발언도 조금 다소 바뀌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상승을 크게 이어가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합되거나 오히려 시장이 좀 하락하거나 그동안 많이 올랐던 애들이 좀 눌리거나 하면서 관련된 주식들에 대한 개별 종목들만 좀 상승을 하는 그런 4월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시간 또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또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멤버십은 특정 종목을 언제 사서 언제 팔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시장에 대한 분석과 산업에 대한 분석, 차트 분석 그리고 여러 가지 기법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키워주는 멤버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목요일 현재 라이브 방송 외에 제가 지속적인 브리핑과 산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멤버십을 가입하시고요. 저희 멤버십 전용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 받아가시고요. 소액인 멤버십의 비용 대비 분명히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제가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어려운 시장 걸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